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2년 6월 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은 지금 하나카드에서 NFT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는 소식에 대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카드에서 지금 NFT를 지금 제작해서 이 민팅 일정이 나왔는데요. 하나카드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다른 그 NFT 발행 방식과 조금 다른 방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LAMC라는 이 그 론리 아트 뮤지엄 클럽이라는 이 명칭으로 이게 나왔는데요. 이 NFT는 이 1만 개의 멀티버스에서 1만 개의 이 외로운 미술관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 미술관이 있고 거기에 그 이런 NFT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각자 작가들의 작품이 하나씩 이제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고, 이 컬렉션이 많아지면 이 미술관의 희소성이 높아지고 자연스레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리즈로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즌 1에서는 이 전시 파워 아티스트 아트놈이라는 이 작가의 그 작품들로 NFT를 선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카드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요 작품 두 가지가 요 작가의 이제 출시되는 작품인데요. 총 11,111개를 발행할 예정이고, 작품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모란 가족 행복도라는 게 5,556개, 그리고 세상 만사라는 게 지금 5,555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이 발행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발행은 무료로 NFT 민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료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 방식이 좀 특이한데요. 카드사라서 역시 카드가 판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발행하고 카드를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어요. 민팅 조건이 결국에는 이 카드를 발행한 분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발행을 해서 첫 사용을 해야지만 이 민팅에 대한 그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 요게 첫 카드 사용은 민팅을 하고 나서 해도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드를 우선은 발행을 해야 되고요, 처음에. 그리고 발행한 다음에 민팅 한 후에 11일 내에 카드를 첫 사용을 하면 NFT 에어드랍을 이제 13일 후에 민팅 날 13일 후에 그때 이제 에어드랍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이 하나카드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NFT 에어드랍이 진행이 되고요. 나중에 뭐 NFT를 받게 되면 뭐 혜택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요. 펀드라는 게 이제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엔 펀드는 뭐냐면 이 이제 수수료 수입을 가지고 이제 배분을 해준다는 거고요. 결국엔 수수료 수입의 50%를 NFT 소유자들에게 이제 배분해준다는 거고, 30%를 이제 트레저리 펀드를 통해서 이벤트나 신규 유치 그리고 바이백 투자 등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ESG 펀드로 10%가 돼서 이제 작가 발굴하고 사회적 기부 같은 걸 한다고 합니다. 뭐 VIP의 혜택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관을 보유하고 이 전시 작품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많은 수준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이나 전시회, 공연, VIP 행사 등의 초청으로 혜택을 준다고 하고요. 뭐 다른 그 작품들 NFT 발행 시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하나카드에 지금 NFT 마케팅이죠. 결국엔 그 마케팅인데
굉장히 좀 머리를 여러 가지 쓰면서 마케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이 있는 분들, 뭐 하나카드가 뭐 필요하시거나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뭐 재미삼아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엔 이제 무료긴 무료니까요. 카드 발급비가 좀 들 수 있는데 이것도 아마 캐시백이 되는 걸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그것도 싫다 그러면 에어드랍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에어드랍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림 상위에 10명과 그리고 랜덤으로 40명에게 6월 8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트위터 팔로우 하시고 뭐 디스코드 가입하시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뭐 한정판 카드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하게 이제 디자인된 카드를 직접 발급을 받는 건데 요거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이런 카드가 있다라는 것들. 자, 그리고 하나카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현대카드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현대카드는 이제 멋쟁이 서재처럼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NFT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카드사들도 이제 경쟁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현대카드는 이제 그 유명한 곳이죠. NFT의 거의 대장, 국내에서는 대장격인 그 유명한 NFT를 만든 이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곳과 이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NFT 거래소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사명이 모던 라이언이에요. 재미있게도 현대카드의 현대를 상징하는 모던 그리고 이 멋쟁이 사자처럼의 사자를 뜻하는 라이언을 결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현대카드에서도 지금 NFT 시장에 이제 뛰어들게 되었고, 이 멋쟁이 사자처럼은 엄청나게 지금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대기업들과 이 파트너십을 계속 맺어가면서 이 사업 저 사업을 다 뛰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제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으려나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저것 지금 모널바식 확장이 계속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NFT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이 좀 흐지부지 되어 버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성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추후에도 계속 성공할 수 있다라고만은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메타콩주나 지금 실탈에 여러 가지 NFT를 지금 많이 발행을 했는데 지금 NFT 시장이 다 가라앉으면서 가격도 다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는 조금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진짜 이제 시장에서 정말 탄탄하게 이런 것들이 잘 쌓인다면 나중에 다시 인정받을 날이 또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코인쉐우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암호화폐 투자 상품으로 1억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면 핵심적인 거는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는 1억 2,600만 달러 하나로 약 1,577억 원 정도 유입이 됐는데 근데 이더리움 오히려 자금이 유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3,200만 달러로 약 400억 달러가 순유출이 되면서 9주 연속 자금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조금 안타깝게도 자금 유출이 이쪽에서 지금 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비트코인은 자금 유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세가 살짝 나온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는 게 이 미국 SEC에서 바이낸스의 BNB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서 바이낸스 BNB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바이낸스에서 2017년 7월에 ICO를 진행했는데 총 그때 1,500만 달러를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 규제 당국이 지금 거래소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지 안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진짜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악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또 추가적인 내용은 이 테라 투자로 인해서 최대 16억 달러를 손해봤다 라고 하는데요. 바이낸스도 결국에는 이 투자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한 2조 원 정도를 손해를 봤다고 해요. 뭐 그때의 가치로 따져서 그렇겠죠. 근데 뭐 바이낸스야 워낙 지금도 거래소로 현금 유동성이 계속 있고, 앞으로도 뭐 다른 투자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바이낸스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스파르탄 블랙이라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지금 벤처캐피털 이 스파르탄 그룹의 파트너 투자자입니다. 스파르탄 블랙이 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VC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유동성을 겪는 약세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큰을 덤핑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좋은 스타트업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에 확신이 있다면 이 프로젝트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는 약세장 덤핑은 지양하되 우리의 베팅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긴 기간이 동반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3에서 5년 이후 프로젝트의 성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진짜 이제 투자를 하는 이런 VC들, 벤처캐피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이제 크게 수익을 낼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분명히 여기에서도 망하는 그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도 이게 이제 가능하다면 분산 투자를 해서 초기에 그 투자를 하고 오랫동안 가져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게 개인 투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하고, VC 같은 경우에야 뭐 현금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분산해서 여러 번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그걸 따라가기에는 정말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가 진짜 좋은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 나름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